동키의 주식생활. 안녕하십니까, 동키입니다. 오늘은 12월 3일 수요일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혹시 인트로 보셨나요? 네, 제가 인트로를 바꿨어요. 딸아이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는 거를 알게 돼서 아직 유튜브가 뭔지도 잘 모를 나이긴 한데요. TV에서 아빠 목소리가 들린다고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목소리도 나오고 싶다 이래가지고 같이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혹시 인트로 못 보신 분들은 앞으로 가서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 두 가지 종목의 매매 일지를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종목 소개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제가 첫 번째로 매매했던 종목은 솔리드라는 종목인데요. 이쪽 19일에 종가 베팅을 했고, 그리고 25일에도 똑같이 종가 베팅을 하고 오늘 매도를 했습니다. 일봉 차트로 제가 왜 이때 19일하고 25일에 매수를 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 19일하고 25일이 이쪽이거든요. 솔리드 종목의 경우 영상에서 소개를 드린 적도 있었고 제가 굉장히 좋게 보는 종목 중 하나였습니다. 이쪽에서 4천억이 터지면서 장대 항목을 세웠고요. 그리고 나서 눌림 이후에 상승, 그리고 눌림 이후에 상승, 그러면서 계속 눌림 추세죠. 그런데 이 종목의 끼를 보셔야 돼요. 이 종목의 끼를 보시면 여태까지 상승을 할 때 장기평선들을 많이 부딪히면서 상승을 했었거든요. 이쪽에서도 장기평선들을 많이 부딪히면서 가죠. 그리고 62평도 부딪히면서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종목을 애초에 제가 좋게 봤었던 이유는 힘의 크기가 굉장히 크고 전고점을 다 돌파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이 종목이 끼로 봤을 때 장기평선 한 번쯤 닦고 가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62평에서부터 저는 매수를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240선까지 닿기를 좀 기다렸는데 거기까지는 닿아주지 않아가지고 61선에서 추가 매수하고 이렇게 두 번 매수하고 11% 정도 수익을 냈네요. 그 다음으로 제가 매매했던 종목은 리노공업이라는 종목입니다. 60분봉으로 한번 보시면 제가 매수했던 자리가 요 지점이고요. 그리고 매도했던 자리가 여기인데 한 5% 정도 수익은 났고요. 제가 매수했던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지점이죠. 여기서 저항이 어느 정도 있었던 이 자리에서 한번 지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지점 아니면 처음에 장대 항목을 뽑았던 이쪽 고점, 그리고 이쪽 이렇게 여러 가지 제가 선을 그어놓고 매매를 했어요. 이쪽에서 한번 제가 매수를 했고 떨어지면 추가 매수를 할 생각이었는데요. 그래서 분할로 들어가려고 했죠. 근데 밑에까지 자리는 주지 않아서 제가 이쪽에서 매수만 그쳤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 게 저는 60분봉의 60일선을 참고를 많이 해서 봅니다. 보통 상승하던 종목이 60일선에 60분봉을 잘 지지해주면서 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건 예전에 SK 하이닉스의 차트인데요. 보시면 이날이 10월 달입니다. 10월 13일, 14일 이쯤인데 60분봉 차트로 보시면 한번 상승하던 종목이 60분봉에 60분선을 깨지 않고 이렇게 가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요. 물론 더 힘이 강한 종목은 60분봉의 20선도 잘 깨지 않고 가는 종목도 많지만 저는 제 경험상 60분봉의 60선을 좀 많이 신뢰하면서 보는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한번 여기를 깨면 여기가 저항이 돼서 이렇게 잘 못 뚫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뚫으면 이쪽이 다시 지지가 돼서 이렇게 가는 경우도 많고, 또 60분봉의 60선도 제가 참고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윗자리에서 매도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대금이에요, 대금. 보시면 초반에 상승을 했어요. 어제 미국의 기술주가 굉장히 좋았죠. 네, 리노공업 같은 종목도 좋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었고요. 그래서 오늘 슈팅이 나오면 팔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미리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매매에 임했는데 생각보다 거래대금 자체가 크지 않았어요. 이 전에 거래대금들에 비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이쪽을 돌파가 나오려면 더 큰 거래대금이 나오면 훨씬 좋습니다. 훨씬 확률이 올라가고요. 하지만 거래대금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윗자리에서 상단에서 매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물론 리노공업 자체가 아직까지 추세가 무너졌다거나 아직 뭐 죽은 종목이라거나 그런 거는 절대 아니에요. 아직까지 추세도 굉장히 살아있고 보시면 고가놀이를 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위에서 아직 장대 양봉의 종가를 아예 깨고 내려오지도 않았어요. 앞으로 저는 어디서 지지해 주는지 잘 보면서 리노공업을 다시 한번 또 매매에 임할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바로 종목 소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LG이노텍이라는 종목입니다. LG이노텍 같은 경우 일단 첫 번째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보시면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어요. 그리고 종목별 투자자를 보시면 개인들이 많이 팔고 있거든요. 외국인하고 기관은 많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주식을 처음 시작하면 가장 쉬운 방법은 개미들의 반대로 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사실 이렇게 대형 종목 같은 LG이노텍 같은 시가총액이 5조 8천억이죠. 5조 8천억 정도 되는 이런 대형 종목들에서는 개미들의 반대로 가는 게 오히려 돈을 벌기가 쉽다는 겁니다. 현재 지금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큰 장대항봉이 떴죠. 대금도 많이 터졌어요. 그리고 현재 정고점을 뚫어놓고 컵 위드 핸들 자리를 만들고 있는데요. 컵 위드 핸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모양이냐? 이런 모양이죠. 컵이 완성됐고요. 그리고 컵의 손잡이 부분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자리인데 지금 아직 저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시작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배열의 초입 구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현재 정고점 앞에다가 갖다 놨어요. 근데 정고점보다 대금이 크게 터졌어요. 그리고 보시면 이때는 기관이 계속 매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금은 어떻죠?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적어도 여기까지 30만 원 초반 이쪽까지는 갈 힘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S&T 모티브라는 종목입니다. S&T 모티브 같은 경우에 보시면 상승이 많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이쪽에서 장기 이평선을 뚫고 N자 패턴으로 계속 상승을 하죠. 계속 눌림과 상승이 지속이 되는데 이쪽에서 한번 눌렸다가 지지선을 깨고 이쪽 지지선을 깨고 내려옵니다. 내려왔다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죠? 저희가 마지막 희망을 걸어봐야 하는 건 장기 이평선이에요. 이쪽을 지지해 주는가를 봐야 합니다. 이쪽에서 보시면 제가 강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도지 캔들이 떴어요.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뜨는 도지 캔들은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경우가 많거든요. 어느 정도 지지해 주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보입니다. 물론 이 종목 자체가 큰 거래대금은 아니에요. 130억이죠. 그리고 앞전에 이쪽을 뚫을 때도 뭐 150억 정도 그 언저리에 있는데 그냥 거래 대금 1000억, 2000억 이렇게 거래 대금만 놓고 볼 게 아니라 이 종목의 차트와 여태까지 터졌던 평균 거래 대금으로 봤을 때는 지금 자리가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일단은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인상적이고요. 그리고 현재 단기 이평선 50, 20 이쪽 이평선이 밀집이 되면서 골든크로스 직전이에요. 서로 돌파를 하기 직전인데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바로 쏠지 눌렸다가 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여기 부근이죠. 39,000원 이 정도까지는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종목입니다. 그 다음 종목은 아이비전웍스라는 종목입니다. 아이비전웍스는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된 종목은 아니에요. 1년 좀 안 된 종목인데 보시면 앞전에서 크게 하락을 하다가 이쪽에서 한번 파동이 나왔죠. 한번 상승을 하고 하락을 했다가 지지해주고 다시 상승 그리고 박스권을 만들다가 다시 상승 그리고 쭉 흘러내렸는데요. 이 종목도 아까 전에 S&T 모티브 종목처럼 어느 정도 241선을 지지해주면서 살짝 내려왔지만 지지해주면서 상승, 눌림, 재차 상승, 다시 상승 이렇게 나오고 있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힘의 크기를 봐도 어느 정도 준하는 거래대금이 터졌죠. 그래서 일단 저는 이 종목은 여기까지는 2,000원 정도까지는 갈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갭이에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갭은 항상 메꿔지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부분에 갭이 떴잖아요. 그럼 이 부분의 갭을 언젠가는 메꾸러 갈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 종목이 바로 상승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갭을 메꾸려고 내려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정배열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그때 진입해보는 거를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종목은 CJ 대한통운입니다. CJ 대한통운의 경우 지금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오랜 기간 박스권 안에 갇혀 있었어요. 보시면 이쪽
이 박스권 안에서 하락을 했다가 이 박스권에서 계속 놀던 종목이거든요. 지금 작년 11월이죠. 이때부터 거의 1년간 박스권에서 놀았는데 지금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이 앞전에서 이미 이 거래대금이 터졌을 때 어느 정도 이 박스권 돌파하겠구나라는 걸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 평선도 뚫으면서 지금 정배열이 만들어진 상태거든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서도 장기 평선을 뚫었는데 왜 이쪽에서 못 뚫었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왜냐고 생각하냐면 바로 힘의 크기예요. 힘의 크기. 힘의 크기가 그때 보면은 250억이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상승할 때도 똑같이 뭐 비슷했어요. 대금 자체가. 그러니까 이 대금으로는 이 박스권을 돌파하기가, 이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거를 뛰어넘는 지금 450억인데요. 거의 2배 가까운 대금이 터졌어요. 그러면서 박스권 돌파할 준비를 했고 매물 소화를 어느 정도 했고요. 살짝 눌리다가 오늘도 310억이 터지면서 박스권을 돌파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종목은 물론 지금 당장 섣불리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다라고 보긴 어려워요. 하지만 오늘의 이 주가가, 오늘의 이 움직임이 의미가 굉장히 있는 겁니다. 의미가 있는 움직임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던 이 박스권을 돌파를 했는데 대금도 크게 터졌어요.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 종목은 이 정고점 돌파를 도전하러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종목도 한번 유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종목은 인벤티지랩이라는 종목입니다. 인벤티지랩은 사실 오늘 실시간 조회 순위에서도 굉장히 뜨거웠죠. 제가 이 종목을 왜 소개를 드리느냐. 이전에도 거래대금은 굉장히 좋은 종목이었거든요. 애초에 1000억 이상이 많이 터지는 종목이었어요. 이쪽에서 한번 첫 상승이 일어났죠. 크게 대시세를 이루고 눌리다가 122평을 지지해주면서 상승, 박스권 상승, 눌림, 다시 한번 재차 상승, 그리고 눌림, 그리고 상승 이렇게 된 종목인데 오늘은 대금이 5,100억이 터졌어요. 대금이 굉장히 많이 터지면서 정고점을 뛰어넘었단 말이에요.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로도 매매 예정에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도 많이 들어왔고요. 일봉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어디서 가장 눌릴 가능성이 높냐? 일단 여기죠. 정고점이 있던 곳. 여기서 눌릴 확률이 높고 여기서 이제 깨고 나오면 1차로 손절을 해야겠지만 22평이 올라올 때까지 어느 정도 기다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 22평이 올라오면 여기 눌리면서 1차 매수 이런 식으로 진행해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물론 뭐 내일 당장 사라, 내일 당장 오를 거야 이렇게 제가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눌림과 지지와 돌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매매하기는 아주 괜찮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제 매매일지와 종목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은 더 큰 수익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키였습니다.